마약 이거 아니 이렇게 아니 막 네. 고등학생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고 이게 뭡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고등학생이 단순 마약을 판매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명이 일단 검거가 됐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마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 어린 미성년자들이 이런 범행 수법을 익히게 됐냐. 텔레그램으로 본인들이 마약을 구하려고 했는지 기사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마약 판매상과 접촉을 해서 그 수법을 익히게 됐답니다. 더더군다나 부모에게는 어리잖아요. 학생 신분이잖아요. 나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합니다. 이른바 공부방. 그런데 그곳을 마약을 운반하고 소지해서 던지기 수법으로 하는 그 하나의 범죄의 현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오피스텔을. 그리고 더 대범하달까요? 좀 상상 초월이란 건 굉장히 어립니다. 지금 시점에 19살이거든요. 대학생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성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반책 6명을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마약을 이제 판매하도록 해요. 본인들은 마치 이 성인들을 수족처럼 부리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판매한 이 금액이 2억 7천만 원에 이르고요. 순수 수익만도 1억 원 이상인데 고등학생이 1억을 벌었다고요? 1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참. 아유 근데 이게 직접 어떻게 이 박성배 변호사님은 예전에 경찰에 좀 있으셨고 옛날에 경찰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마약이 고등학생까지 파고들진 않았었죠? 아니요.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이 드물었죠. 드물었죠. 마약 사건을 1년에 많이 처리해 봐야 한 경찰관 강력팀의 경찰관 한두 번 처리할까 말까 수준이었었거든요. 일선 경찰서에서는. 마약 전담을 담당하는 청단위의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굳이 경찰서까지 나설 필요도 없을 정도였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의 마약 수사 기법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서글픕니다. 어떤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마약 수사가 매우 발달된 나라는 이미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쓸 수도 없는 나라들이에요. 마약 수사 기법이 발달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나라의 마약이 그만큼 확산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확산 기로에 서 있으니까 수사 발달 기조가 마약 창궐 기조를 앞서 나가야겠죠. 그리고 처벌도 처벌이겠지만 마약은 지금까지 초범인 경우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았던 이유가 치료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조기에 치료만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대마를 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마에서 필로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끊기가 매우 힘들게 되는데 이 초기 단계 끊어버리겠다는 의지로 처벌보다는 치료에 역점을 뒀었거든요.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혹여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유통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즉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유통하기 때문에 온전한 중독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치료, 처벌, 재활 3박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업무는 결국 마약 수사 기법의 발달을 통해서 설립되지 말아야 할 마약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규제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왕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결국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마약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는요. 예. 비교적 쉽게 손에 넣는다는 느낌을 제가 아니 받았습니다. 첫째 손에 넣기 위해선 가격이 싸져야죠. 가격이 쌉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마약 피자 한 판 가격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고 다크웹 등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입수하는 게 비교적 어떻게 보면 용이하기도 한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이걸 추적하느냐를 봤더니 다크웹을 통해서 사더라도 국내에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 본인 집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들킬까 봐. 친구 집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해놓는데 이걸 탐지견 등을 통해서 마약인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경찰이 일부러 놔두는구나.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달하는 사람과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당신 뭐냐 이거 왜 어떻게 됐냐 해서 제가 맡았던 케이스에서는 본인 친구 집으로 했다라가 들켰는데 일단 대마 전과가 있었는데 대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건 치료 목적이 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성이 아무래도 강력하게 작용하는 범죄다 보니까 이렇게 마약 사범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모든 게 이렇게 되거든요. 요 정도의 자극에 익숙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한 자극을 네. 찾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마약도 그렇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요새 OTT에 이 마약 이거 그 관련 그 미드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나르코스나 뭐 이런 것들. 네네네네.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잠입 수사도 막 들어가고 예, 막 아직까지 이런 그 거.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이 잠입 수사 이른바 함정 수사로 지칭되는데 함정 수사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마약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팔아라고 하는 기회 제공형은 적법한 수사지만 마약을 팔 생각이 굳이 없는데 수사관이 접근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마약이 유통되는 것 같으니까 팔아 나 생각 없는데 팔아 범위를 유발하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는 게 확립된 우리나라의 판례거든요. 외국은 안 그래?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판례는 마약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도 적법하다고 해야 할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오프라인 현장보다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 마약이 여러모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에 접속한 경찰이나 검찰 또는 수사관이 일종의 범위를 유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원래 마약을 유통해오던 인물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마약을 유통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그 단서를 잡아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 과거에는 위협하다고 봤던 함정수사도 이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맞죠. 근데 뭐 지금 뭐 치료 예방 이런 네. 게 가능하겠어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세태 변화랄까요? 과거에는요 40대 이상이 1순위였어요. 마약 사범에. 지금은 10대, 20대로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마약 유통책들도 오히려 어린 청년층에게 접근하면은 장기 고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예, 최근에도 이게 마약에 어떻게 노출되느냐 적극적으로 마약을 이렇게 소지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고생 같은 경우에 마약을 투약을 강제로 시킵니다. 중독이 됐어요. 본인들 마약을 유통시키는데 끌어들였습니다. 뭐 클럽이니 뭐니 이른바 뭐 물뽕이다. 그래서 완전히 의식을 잃게 하는 마약을 또 굉장히 시중에서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게 정말 이 정부 기조대로 반드시 좀 근절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아니 옛날에는 담배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애들 잡는 경우는 있어도 이제는 마약 단속하게 생겼으니 네. 이거 진짜 이게 큰일입니다. 아유 진짜 오늘 아주 이거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네. 부모님들이 걱정해야 될 게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또 생겼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